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의 당선과 조기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조기 유학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실상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고 조금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기 유학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조기 유학을 하고 거기에서 조합을 찾는 그러한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인데요. 이미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민 제한 강화 공약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출생 시민권도 제한하겠다 등등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출생 이민 시민권의 제한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에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 합리적이고 확실한 정보에 기반하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두 번째 강요로 반이민 정책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톰 호먼이라는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하나씩 구체화가 될 상황이겠죠. 그리고 특히 유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H-1B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지금도 상당히 취득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어도 이 관련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변화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H-1B 비자의 취득 확률은 5에서 6%에 불과합니다. 이건 100% 추천 방식이고요. 올해 이게 취득 못하면 내년에 다시 취득해야 되는, 물론 그 기간 동안 체류의 자격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캐나다 이민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11월이니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 취업 비자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후에 3년 정도의 기간을 받고 그 사이에서 영주권을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취업을 통해서 바로 르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 가게 등등에 취업을 해서 받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지금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취득 요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등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르마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르마를 신청했는데 예전 같아서는 1년, 2년이면 나왔는데 지금은 펜딩의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럼 언제까지 르마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조기 유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캐나다의 비자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두 나라의 아주 자세하고 세부적인 비자 상황은 이제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조기 유학의 최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 미국에서 가급적이면 취업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캐나다도 졸업한 경우 캐나다의 좋은 직장 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현지 취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주권이 매우 중요해졌다. 물론 그 전에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캐나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캐나다에서는 그 H-1B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캐나다에서도 영주권이 없으면 그 사실상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디센트한 잡,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좀 좋은 잡을 찾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분들은 사실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 중에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응은 두 가지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좁혀진 영주권 취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민공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개인 차원에서 비자 정보라든지 그때 또 이제 비자 방향도 조금씩 바뀔 거니까 그런 거 신속하게 대응해서 확보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아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나름 좀 더 중장기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 나라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이민의 문 그리고 조기 유학 후 취업의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확률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캐나다 일변도의 조기 유학도 나쁘지 않지만 보다도 조금 더 선택지를 넓혀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현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관련된 정보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검토를 해보는 그런 유튜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